그러나 미국이 러시아 기술을 입수할 위험이 있어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항공 미사일 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몇몇 러시아 기술로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과 M3 1000매-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S-300 미사일 기술을 자국 SLBM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한 수 앞서고자 한다. 한국의 중앙일보에 보도된 2000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에 좀 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S-400은 냉각 발사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냉각 발사 방식의 미사일은 한국의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3에 중요하다. 냉각 발사 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한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새 SLBM 개발이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 2015년 10월 17일 한국 부산 슈퍼링스 헬기 P3 오라리온 해상 초계기 UH-60 블랙호크 헬기 해군 특수전전단 유도 미사일 구축함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DDH-2 인천급 호위함, 상륙함, 기뢰부설함, 울산급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고속정, SSI 및 SS2 잠수함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함대가 부산 남건해에서 관함식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초대 잠수함 전단장 출신인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은 SLBM이 유도장치를 장착한 SLCM만큼 정확성은 없지만 속도와 파괴력은 대단하다며 속도와 은미성이 뛰어난 SLBM을 배치하면 한국 해군은 상황이 비상 단계로 격화되기 전에라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의 방공망 한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3은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 탈레스 그룹이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해 만든 삼성 탈레스가 개발 중이다. 리처드 웨츠츠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정치군사분석센터 소장은 M3이 S-400의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유 정보 등 알마즈 안테이 합자 회사에서 제공된 S-400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LG의 미사일 유도장치도 러시아 설계 원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한 인터넷 매체는 보도했다. M3 철매-2는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용으로 개발 중이다. 한국이 러시아의 S-400에 가까운 어떤 시스템이라도 개발해낸다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600km의) 추적 범위와 400km 떨어진 항공기뿐 아니라 미사일 같은 목표물을 시속 17,000km의 맹렬한 속도로 요격하는 S-400은 가공할 무기다. 러시아가 2010년에 첫 실전 배치한 S-400 대대들은
각각 발사대 8개와 통제센터, 레이더, 재장전이 가능한 미사일 16기를 갖추고 있다. 국방 컨설팅 회사 세계전략변화의 폴 기아라 회장은 사거리가 굉장히 멀고 매우 효과적인 전자전 능력을 고려할 때 S-400은 작전 수준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디펜스 뉴스에 말했다. 민간 군사정책 싱크탱크 에어파워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같은 계열인 S-300P와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흔히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린다. 이 시스템은 많은 면에서 미국 패트리어트 시리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며 최신형에서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동력과 생존력을 제공한다. 러한 국방협력 변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충실한 미국 무기 구매국인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은 뜻밖의 늘어났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은 현금 10억 달러와 소비재 4억 7천만 달러의 자관을 한소 수교와 남북유엔 동시 가입 대가로 옙소련에 제공했다. 하지만 같은 해 소련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차관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T-90 전차와 보병 전투차량, 헬기 같은 풍부한 군사 장비로 대신 갚기 시작했다. 불금 사업으로 알려진 두 번에 걸친 차관 상환용 총무기 도입 사업은 1995년과 2003년에 서명됐다. 한국군이 강력한 러시아제 무기에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수입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 러시아 무기들은 쉽게 통합될 수 없다. 이는 물론 경쟁국들을 밀어내고 자국 무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미국의 오래된 계략이다. 어쨌든 한국은 러시아제 무기의 대량 구매를 중단했다. 둘째, 한국의 야망이 더 커졌다. 한국은 많은 상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군산 복합체를 건설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은 국방 R&D를 통한 독자적인 국방전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400 첨단 기술이 이전될지도 관심이다. 주승호와 곽태환은 저서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통일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양국은 선진 기술과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양국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과 선진 기술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상용화하는 데서 강점이 있다. 2. 아직도 박격포가 보병중대의 화력을 책임지는 이유. 중박격포란 구경이 60mm가 넘고 100mm는 넘지 않는 박격포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중박격포는 81mm급 박격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박격포로
구경 81mm급 박격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구공선권 국가들은 구경 82mm급 박격포를 주로 사용합니다. (81에서 82mm급) 박격포는 중대에 편성돼 주로 소대급을 지원하는 60mm급 경박격포와 달리 대대 편성, 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됩니다. 전 세계의 군대를 가진 나라 중에 60mm급 박격포를 운용하지 않는 나라는 있지만 81에서 82mm급 박격포를 운용하지 않는 나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느 나라에서나 필수적인 무기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81에서 82mm급 박격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mm급) 경박격포는 주로 인력으로 이동하며 4.2인치급 이상의 중, 박격포는 장갑차나 차량에 탑재, 이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81mm급의 중박격포는 장갑차나 차량에 탑재, 운용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1mm급 박격포는 보병이 차량 등 별도의 이동 장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최대 구경의 곡사화기입니다. 하지만 분해해도 총 중량 40에서 60kg급 박격포를 사람이 운반하기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신형 81mm 박격포를 설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81mm 박격포들도 신형일수록 더 가볍고 사거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용한 박격포는 미국의 M1 81mm 박격포입니다. 이 박격포는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283문을 처음으로 인수했습니다. M1은 무게가 59.9kg에 달하지만 사거리는 30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M1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개발돼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때까지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한 무기입니다. 이후 미국이 개발한 신형 81mm 박격포 M19A1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포다리를 알루미늄 주조 합금으로 만들고 포탄 또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무게는 42.5kg으로 M1에 비해 30% 정도 중량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사거리도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M19A1을 우리나라도 도입했었는데 도입 계기는 베트남 전쟁 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형 M1이 우리나라 현역 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1975년입니다. 미국이 1966년부터 한국군 파병 부대에 신형 장비를 지원할 것을 결정하면서 M19A1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른 우리나라 부대에도 M19A1이 점차 보급돼 1970년대 전반기를 기준으로 구형 M1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M19A1을 대신할 M252 81mm 박격포를 도입했습니다. M252형 81mm 박격포는 미국이 영국 L16형 81mm 박격포를 베이스로 개량한 모델이며 1983년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군은 1987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미육군 보병대대, 공중광습대대, 공수대대, 산악보병대 및 해병대 등이 장비하며 신속 배치 부대 및 신속 기동 부대의 근거리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252의 성능 장점으로는 구조가 간단하여 기계적 신뢰성이 뛰어나고
전체 시스템 중량이 36.48kg에 불과하여 병사가 휴대하고 기동하기 편리한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정거리가 비교적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단종이 다양하여 영국제 L-31E2식 호폭탄을 발사할 수 있고 M819 연막탄, M853A1 조명탄, M879 훈련탄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M252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형 KAM187 박격포를 개발, 1996년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KAM187 박격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전체 중량을 구형 M29A1보다 약간 감소시키면서도 최대 사거리를 4,600m에서 6,300m로 약 1.4배 연장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지속 발사 속도가 25% 증가되고 살상 위력도 약 1.36배 커지는 등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병대대의 주력 지원화기로 활약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지만 기존 81mm 박격포들보다 뛰어난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 구축된 고정진지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